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아시안 패밀리 서비스에서 상담사 또 공공보건증진 일을 하고 있는 김임수입니다. 저녁 시간 식사는 다 마치셨는지요? 7시에 이렇게 쉬는 시간에 참여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예,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정신건강 시리즈 제2탄입니다. 제목을 보시면 Family Psycho Education이라고 되어 있고 가족 심리 교육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미리 광고해 드린 대로 오늘의 주제는 도박 문제입니다. 그리고 도박 문제를 겪고 계시는 당사자뿐만 아니라 또 가족, 친구, 친지들이 그분들을 어떻게 도울 것인가 이러한 주제를 가지고 대화를 이끌어 가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끝까지 참여해 주시고요. 대략 1시간 정도 시간이 소요될 것입니다. 그 중간에 이제 3번에 걸쳐서 질문이 올라옵니다. 예, 그때 질문을 보시고 클릭을 해주시면 됩니다. 예, 그것도 부탁드리고요. 자, 이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 소개를 좀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제 이름은 김임수고요. 지금 현재 아시안 패밀리 서비스에서 카운셀러 또 퍼블릭 헬스 프로모터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말로는 뭐 심리 상담사, 공공보건 증진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정신건강, 특히 도박 중독에 관한 상담을 메인으로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다양한 정신건강에 관한 교육, 워크숍 이런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아시안 패밀리 서비스의 유튜브에 들어오시면 여러 가지 유용한 정보들이 많이 있고 최근에 정신건강 시리즈를 제가 다양한 전문가분들 또 서비스를 이용하시는 소비자분들과 함께 만든 유튜브가 있으니까 그것을 보시면 좀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하고 있는 일은 Health Improvement Practitioner라고 지금 현재 뉴질랜드 보건부에서 1차 진료 단체, 예를 들면 GP 클리닉에서 GP 선생님들과 함께 행동 문제 또 정서적인 문제를 이렇게 지원하는 그런 여러 가지 컨설팅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폴로 클리닉에 등록이 계신 분들은 언제든지 저를 찾아서 대화를 나누실 수 있으니까 많이 활용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뭐 개인적인 제 말씀을 좀 드리자면 저는 2001년에 이민을 왔고요. 올해가 이제 만 딱 20년이 되는 해입니다. 이민 초창기 때는 여러분들 이민 선배분들이 또 우리 이민 여기 공동체 분들이 하시는 비슷한 과정을 다 겪었고요. 그리고 2008년에 메시 대학에 가서 대학원에서 사회복지 공부를 했고, 그리고 또 AUT에서 사이코세라피라고 정신분석 심리상담을 공부를 했습니다. 공부를 마치고 노쇼 병원의 Child Development Service 아동발달센터에서 또 8년간 일을 하고 지금 현재 아시안 패밀리 서비스로 자리를 옮긴 거는 2017년입니다. 지금 현재 4년째 정신건강 상담, 도박 중독에 관한 상담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예, 제 소개가 간단하게 마치려고 했는데 좀 길어졌네요. 예, 다음으로 가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드릴 주제의 개요입니다. 아웃라인을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도박이란 무엇인가? 도박의 정의 살펴보도록 할 거고요. 그 다음에 도박자의 가족, 지금 이렇게 영어로 되어 있는 거는 affected other라고 되어 있는데 보통 우리가 상담하는 도박 중독 상담하는 이 필드에서는 이분들을 굉장히 중요하게 지원을 합니다. 그래서 도박자의 가족 어떻게 지원할 것인가 그리고 또 이분들이 도박 중독자가 어떻게 도박의 문제를 심각하게 되는 과정을 미리 감지를 하고 그분들을 또 어떻게 도와줄 수 있을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러니까 나 여기서 표현하는 나는 도박 중독자의 가족이나 친지 이런 영향을 받는 분들입니다. 이런 분들이 어떻게 도움을 청할 수 있을까? 그리고 당장 내가 할 수 있는 게 무엇일까? 이런 부분들을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도박의 정의입니다. 도박이란 무엇일까? 아마 인류 역사에서 가장 오래된 여가 활동이 아닐까 싶어요. 예. 사람들이 재미를 가지고 하는 활동 중에 도박만큼 역사가 깊은 게 있을까 싶어요. 물론 예전에 먹고 살기 위해서 수렵도 하고 여러 가지 운동도 했지만 사람과 사람이 이렇게 돈을 걸고 아니면 재물을 걸고 하는 이 도박의 행위는 역사가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그래서 영어로 표현하면 지금 이렇게 굵게 표시되어 있는 내용이 무슨 내용이냐 하면 돈과 재물이 걸려 있는 위험한 돈과 재물이 잃을 수도 있고 딸 수도 있는 위험성이 있는 모든 행동들, 모든 액티비티를 다 도박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다음 슬라이드에서 도박의 종류에 대해서 한번 자세하게 살펴볼 텐데 돈과 재물이 없으면 도박이라고 할 수가 없죠. 가위바위보를 해서 만약에 이마를 때리는 게임을 한다 그러면 이기고 질 수는 있지만 돈이 결부가 돼 있지 않기 때문에 그걸 도박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도박을 구성하는 두 가지 요소는 돈, 가치가 있는 재물, 그리고 확률입니다. 가능성입니다. 영어로 probability. 그러니까 돈과 가능성, 확률이 같이 결합이 돼서 내가 돈을 얻고자 하는 사람들의 욕망을 이용을 하고 실제로는 그 확률이 굉장히 낮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도박을 하는 모든 분들은 결과적으로 결론적으로 돈을 잃게 돼 있습니다. 이것은 진리입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확률이 도박을 해서 돈을 딸 확률이 적음에도 사람들은 도박을 합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이유를 여기서 다 설명드리기는 어렵고 도박을 할 때 느끼는 그런 심리적인 또 정서적인 어떤 쾌감이 있기 때문에 그 쾌감을 사람들이 점차 이렇게 따라가면서 그 쾌감의 강도를 높입니다. 흔히 우리 도박을 할 때 뇌에서 도파민이라는 그런 호르몬 물질이 분비가 된다고 합니다. 그 호르몬 물질이 도파민이 너무나 강력하기 때문에 도박을 하면 할수록 더 높은 수준의 도파민을 쫓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도파민을 쫓는 그 행위가 결코 논리적인 어떤 판단에 의해서 되는 행위가 아닙니다. 그래서 도박에 빠지는 분들이 확률을 이해 못하는 분들이 아니고 수학도 잘하는 분들이고 확률도 잘 이해하시는 분이고 또 자기 분야에서 전문적으로 일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도박은 학력을 불문하고 배운 거를 불문하고 또 돈을 많이 가지고 적게 가지고를 불문하고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박의 위험성이 누구에게나 열려있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한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물론 많은 분들이 도박을 잘 조절하면서 그냥 여가 활동으로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보통 평균적으로 문제 도박자, 영어로 얘기하면 프로블럼 갬블러로 발전할 수 있는 그런 확률이 1% 정도라고 합니다. 그리고 아주 중증으로 가는 경우에는 또 그 경우에 10분의 1. 그렇기 때문에 100% 비율로 따지면 0.01%가 아주 심각한 도박 중독으로 흐르게 된다고 합니다. 그거는 어떤 사람이 그렇게 되는가는 아무도 알 수 없죠. 그러나 여러 가지 사회적, 문화적 배경, 성장 과정, 그 다음에 본인의 성향 이런 것들이 다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프로볼럼 갬블러로 진정이 됩니다. 자, 다음 슬라이드에서 도박의 종류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전통적으로 말하는 도박의 종류는 첫 번째 우리 주변에서 많이 볼 수 있는 포키머신이죠. 이렇게 누르고 소리 나면서 띠띠띠띵 하면서 나오는 그 포키머신. 그리고 또 로또가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로또의 금액이 커지면은 1년에 한두 번씩 사시는 분들이 많죠. 그 기쁨을 사는 거죠. 그렇지만 매주 자기가 감당할 수 없는 금액의 돈을 로또에 투자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 분들은 도박의 문제를, 도박 중독의 문제를 경험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로또는 그냥 재미로 또 좋은 일에 쓰이니까 한국에서는 예전에 뭐 주택복권 같은 경우에 여러 가지
그 주택 개발에 그 돈이 재원으로 활용이 됐기 때문에 로또에 대한 도박의 위험성에 대한 인식이 좀 낮은 것은 사실이지만 정확히 말씀드리면 로또도 도박의 형태에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흔히 이렇게 스크래치로 긁어서 하는 그 현장에서 확인할 수 있는 스크래치 카드도 있고 또 요즘은 프로 스포츠에 관련된 스포츠 배팅도 많이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예. 특히 월드컵 같은 경우는 축구 월드컵은 전 세계 도박 시장에서 굉장히 큰 이벤트죠. 예. 그리고 요즘 젊은 분들이 많이 빠지게 되는 온라인 gembling도 있습니다. 근데 요즘은 이 코비드 19의 영향도 있고 또 사람들이 밖으로 나가지 않고 그냥 컴퓨터 앞에서 편안하게 도박을 자기가 액세스가 가능하기 때문에 접근이 가능하기 때문에 크레딧 카드로 온라인으로 도박하는 분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통적인 카지노 회사들이 자꾸 온라인 시장으로 이렇게 다가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온라인으로 하는 거는 꼭 컴퓨터가 아니더라도 모바일에 애플리케이션을 다운받아서 언제 어디서나 자기가 들고 다니면서 할 수 있기 때문에 실제로 코비드 19 우리 락다운 시절에 온라인 갬블링이 많이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뉴질랜드 정부에서도 온라인 도박에 관한 여러 가지 이제 규제라든지 제도를 지금 정비를 하고 있고요. 시대가 이제 바뀌고 전통적인 도박의 형태가 새로운 형태의 도박으로 옮겨가고 있는 지금 과도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본질적으로 도박의 폐해는 같기 때문에 중독의 영향으로 모든 관계의 문제, 또 가족 간의 문제, 재정적인 문제, 사회적인 문제가 발생을 하기 때문에 본질적으로 도박의 폐해는 같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에 표현은 안 돼 있지만 우리 흔히들 한국에서 주식으로 재산을 많이 날렸다는 분들 얘기 들어보신 적 있으실 거예요. 예. 주식은 도박인가? 답변을 먼저 드리면 맞습니다. 주식은 도박이 맞는데 주식은 조금 다른 측면에서 봐야 될 것이 주식은 장기 투자라는 분들이 많이 계시죠. 기업의 주식에 투자를 하는 거기 때문에 기업의 내재 가치를 보고 판단하는 거기 때문에 일반 그러니까 돈을 바로 투자를 해서 바로 현금화시키는 어떤 단타 위주의 투기성 도박이 아니라고 한다면 장기적인 투자, 우량주에 투자를 하는 것은 괜찮다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물론 일리가 있는 말입니다. 그러나 주식도 본질적으로는 돈을 놓고 또 확률에 의해서 돈을 잃거나 또 딸 수 있는 가능성이 이렇게 포함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본질적으로 도박으로 분류를 합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 그리고 요즘은 뭐 비트코인 같은 거 이런 거는 완전히 투기성이기 때문에 그것도 도박으로 저희가 당연히 분류를 하고 있고요.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러면 도박이 왜 문제가 되는가? 그 이유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박은 일반적인 중독의 형태를 따르지 않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인 중독이라고 하면 애딕션이라고 하는 우리가 약물이나 알코올이나 그리고 또 여러 가지 다른 어떤 니코틴에 대한 중독이나 이런 것들은 사람이 몸이 반응을 하기 때문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거를 다 봅니다. 그리고 눈에 확 띄게 비저블하게 보이기 때문에 중독의 진행 과정을 다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도박은 다릅니다. 도박은 행동과 조건의 계속 반복으로 인한 행동 중독이기 때문에 행동 중독이 제일 어렵다고 합니다. 사람이 어떤 조건에 의해서 어떤 행동에 의해서 중독이 되게 되면 자기가 그 중독의 폐해를 잘 못 느낍니다. 예를 들면 알코올 중독이나 약물 중독은 몸이 벌써 망가지기 때문에 자기가 그 폐해를 몸으로 느끼거든요. 그렇지만 도박은 서서히 자기 행동이 그 안에서 스며들어서 인이 배기고 우리 옛날 표현에 의하면 인이 배긴다고 하죠. 그런 중독의 영향이 아주 점진적으로 그리고 또 은밀하게 진행이 되기 때문에 주변에 있는 분들이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도박 중독의 가장 근본적인 어떤 발단이 되는 것은
여기에 표현되어 있는 두 번째 표현되어 있는 urge라고 하는 충동입니다. 그리고 그 충동을 자기가 컨트롤 못합니다. 그건 당연합니다. 왜냐하면 충동도 인간의 본성 중에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식욕, 성욕, 수면력이 있듯이 이 어떤 것에 대한 갈망은 약물로도 충동을 조절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도박을 약물로 조절을 하고 치료를 하려고 하는 시도도 과거에 60년대, 70년대 있었지만 다 실패했습니다. 몸의 부작용 때문에. 이게 행동 중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중독이 드러나는 순간, 도박의 중독이 드러나는 순간 이미 상황은 상당히 악화되어 있는 그 상황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도박 문제가 저희 상담을 하러 오시는 분들도 결국은 돈을 많이 잃고 오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거는 주변에 있는 분들이 그걸 감지를 잘 못했다는 겁니다. 그만큼 이 도박 진행의 과정이 중간에 감지하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게 이미 터진 순간에는 여러 가지 문제가 굉장히 많이 얽혀 있고 이거를 한꺼번에 풀기가 어려운 상황으로 이렇게 진행이 벌써 다 돼 있는 상황이 되게 많다는 거죠. 자, 뉴질랜드의 통계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 20년 한 해 동안에 22억 뉴질랜드 달러가 도박에서 지출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도박 산업의 매출이 그 정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렇게 세목별로 보면 제일 많은 게 포키입니다. 가로 열고 아웃사이드 카지노라고 지금 표현이 되어 있는데 카지노 밖에서 포키머신이 있는 곳은 대표적인 곳이 우리 이렇게 동네에 있는 TAB라고 하는 술집이죠. 그리고 음식점들 이런 곳에 포키머신이 다 있습니다. 주로 포키머신이 많이 이렇게 분포되어 있는 곳이 남쪽입니다. 사우스 오클랜드입니다. 주로 가난한 지역에 바나 TAB 샵 같은 데서 포켓몬신이 많이 있고 거기를 사용하는 분들이 저소득층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거기서 돈을 다 잃고 거기서 나오는 돈 이익금 그 회사가 운영하는 이익금을 빼고 여러 가지 펀드 정부에 내야 되는 여러 가지 돈들이 있거든요. 수익금의 일정 부분을 그 부분인들이 결국은 다 부자들이 사는 지역에 스포츠 클럽으로 간다는 그런 통계가 있습니다. 참 아이러니한 건데 지금 포켓머신의 문제가 그렇습니다. 저소득층이 수당을 받아서 수당을 받는 날 가서 술을 마시면서 포켓머신에 다 돈을 쓰는 그리고 그 돈의 수익금이 중산층 이상의 스포츠 클럽이나 여러 가지 이런 공익 활동으로 쓰여지는 말로는 공익이지만 실제로 부가 이렇게 제대로 형평성 있게 분배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역으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거죠. 뉴질랜드는 지금 포키머신, 오클랜드만 해도 포키머신이 이제 새로운 사업장의 증가를 못 시킵니다. 이제 현재 수준으로 유지를 하고 있고 그것을 점점 줄이는 영어로는 sink lid policy라고 하는데 이제 뚜껑을 덮어놨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포키머신이 이제 새로 증가가 안 됩니다. 사업장이 닫으면 그걸로 이제 끝이라는 얘기죠. 자, 그리고 그 다음에 로또가 두 번째입니다. 굉장히 많죠. 6억이 넘습니다. 예. 로또가 당첨될 확률은 지나가면서 번개를 맞은 확률보다 더 낮다고 하죠. 그렇지만 사람들이 로또를 삽니다. 그 꿈을 쫓아서 사는 거죠. 그리고 소수는 중독에 이를 정도로 매주 사는 분들이 많다는 거고요. 그리고 뉴질랜드 승마라고 표현했는데 경마죠. 정확하게는 이 경마 호스 레이싱에서도 금액이 상당히 많이 갬블링에 투자가 됩니다. 가장 유명한 우리 호주에서 열리는 경마대 멜번컵 같은 경우에는 직장에서 같이 동료들끼리 돈을 모아서 베팅도 하고 그러죠. 뭐 재미로 1년에 한 번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경마에서도 매일 가서 중독이 돼서 경마 도박에 빠진 분들도 계십니다. 그리고 카지노가
이제 5억 정도로 이렇게 수입을 올리고 있습니다. 뉴질랜드의 카지노는 전국에 6군데 카지노가 있습니다. 오클랜드, 해밀턴, 그다음에 크라이스처치, 더니든, 그리고 퀸스타운에 2개가 있습니다. 재밌는 거는 수도인 웰링턴에는 카지노가 없습니다. 자, 카지노 여러분들 가셔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카지노에 들어가면 정신이 없죠. 그리고 조명이라든지 사운드라든지 그리고 좀 어두침침하게 해놨죠. 예. 카지노가 그렇게 해놓은 이유가 다 있습니다. 거기에 들어가시는 분들은 좀 일상에서 느끼는 여러 가지 스트레스나 불안함이나 이런 것들을 좀 해소하고 거기서만큼은 다른 거를 생각하고 싶지 않게 전문가들이 심리학자들 중에 최고의 전문가들이 그 환경을 세팅해 놓은 겁니다. 들어가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들어가셔서 시계를 찾아볼 수가 없죠. 카지노에 들어가면 다 돈을 쓰고 나오게 전문가들이 다 설계를 해놨습니다. 지금 첫 번째 이제 질문이 왔습니다. 그래서 질문을 제가 올릴 텐데 지금 쭉 아래로 내려보시면은 5개의 도박의 종류가 있어요. 그래서 스크롤 다운을 쭉 하셔가지고 스크롤 다운을 하시면서 각 도박의 해로움이 어떻다고 생각하시는지 그거를 이렇게 눌러주시면 됩니다. 밑에까지 쭉 내려서 한번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첫 번째 질문 답변 감사드리고요. 계속해서 이어나가겠습니다. 처음에 제가 아까 affected other라고 표현을 했는데 도박자를 중심으로 그 주변의 가족, 친지, 또 친구 이런 분들이 광범위하게 영향을 받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도박자 1인이 주변에 영향을 미치는 사람이 많게는 10명가량이 된다고 합니다.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박 중독자뿐만 아니라 그 주변의 가족, 친지들이 똑같이 도박 중독의 해악을 같이 경험합니다. 그래서 오늘 주제에서 말씀드리는 것 같이 주변에 계신 분들이 이 도박 중독의
초기의 징후들을 잘 파악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것을 잘 파악을 하고 그분들을 도박 중독에 빠지신 분들을 비난하고 사생결단으로 그분들한테 도박을 끊어라 이렇게 막 압박을 하고 싸우고 이러는 그러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 문제를 인식하고 어떻게 현명하고 슬기롭게 그리고 또 안전하게 이 문제를 같이 해결해 나갈 것인가 첫 단추를 꿰는 것이 이분들의 어떤 행동의 변화라든지 여러 가지 상황의 변화들을 잘 살펴보는 것이 그래서 중요한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하나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박 중독의 징후들이 어떤 것이 있는지. 자, 일단 도박 중독자들이 느끼는 가장 큰 변화가 미세하게나마 드러나진 않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약물이나 알코올 중독처럼 몸에 어떤 반응이 있는 게 아니라 좀 행동의 변화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가족과 주변의 친구들하고의 관계가 약간 소원해집니다. 무엇인가 다른 곳에 빠져 있는 듯한 느낌을 줍니다. 그리고 학교 다니는 학생인 경우에는 당연히 학업의 성취도가 낮아집니다. 그건 당연하겠죠. 자기가 정신을 이렇게 쏟고 있는 그 하나의 대상이 생겼기 때문에 공부에 당연히 전념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일하시는 분들은 도박에 이렇게 몰두하고 팔려 있는 분들은 업무 성취도가 당연히 높지 않겠죠. 그리고 예전에 잘 하던 일들도 관심이 떨어지고 그리고 다른 쪽으로 자꾸 이렇게 시간을 만들어서 나가가지고 도박을 하려고 하고 이런 성향들이 은밀하게 진행이 되기 때문에 당연히 업무 성취도가 낮아지게 됩니다. 그리고 아무 특별한 이유도 없이 그냥 무턱대고 화를 내고 욱하고 그리고 또 불안하고 또 분노 조절을 잘 못하고 이런 행동의 변화가 일어나기도 합니다. 특히 돈을 많이 잃고 그랬을 경우에는 그런 게 더 뚜렷이 나타나겠죠. 그래서 안절부절 못하는 행동을 보인다든지 또 불안 내지는 분노 조절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이 사람이 어떤 지금 변화가 있는데 혹시라도 도박 문제가 아닐까? 이런 것도 한번 염두에 두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주 심각하게는 도박 중독으로 심각한 문제를 겪고 계신 분들 중에는 자살 충동을 느끼시는 분들도 있고 그리고 실제로 자살을 시도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리고 오래 사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20년 전에 여기서도 큰 사건이 있었습니다. 끔찍한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이 도박의 문제가 늘 가족의 문제에서 가장 큰 위협의 요인이 될 수 있다는 거, 이 점도 이렇게 잘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감옥에 가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거든요. 감옥에 가면 감옥에 계신 분들, 물론 한국 분들 아닙니다. 그분들이 감옥에 들어온 이유 두 가지 딱 이유가 있습니다. 도박하고 약물입니다. 거의 80%는 다 연결이 돼 있다고 보면 됩니다. 자, 그리고 수면과 음식의 변화가 있습니다. 사람이 자는 패턴이 바뀝니다. 특히 요즘 같은 경우에는 온라인으로 도박을 하면 해외 사이트들이랑 시간이 다르기 때문에 그 시간에 맞춰서 밤새는 분들이 많죠. 그리고 밤을 새면서 배고프니까 또 뭐 이것저것 군것질하고 그러면 그 다음날 또 이렇게 식욕도 없고 여러 가지 또 인스턴트 식품 그런 것들을 먹기 때문에 영양의 불균형이 초래가 됩니다. 그래서 수면하고 음식 먹는 패턴도 도박 중독자들이 보이는 여러 가지 증상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간혹은 사람들이 도박 중독자분들이 다른 사람들의 행동 같은 거를 이렇게 컨트롤하려고 하는 행동도 보입니다. 자기가 이제 여러 가지 집안 문제라든지 아니면 가족 간의 관계에 있어서도 좀 예전에는 안 그랬는데 굉장히 공격적으로 이렇게 딴 사람한테 지시를 한다든지 그런 경우는 이제 어떤 경우냐면 도박으로 자기가 좀 따고 있는 경우는 그런 상황이 그런 성향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좀 약간 과대망상으로 자기를 굉장히 높게 평가하는 그런 감정이 생기는 거죠. 예. 그리고 마지막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위협과 거짓과 다른 사람들의 행동을 조종하려고 하는데 그 중에 가장 큰 게 거짓말입니다. 예, 도박 상담을 하다 보면 그 진짜 도박 중독으로 고통받는 분들이 상담을 와서 말씀하시는 것 중에 거짓말하는 거에 대한 부담을 굉장히 많이 하세요. 이제 상담이 시작됐다는 얘기는 오픈을 했다는 얘기거든요. 그리고 가족분들하고도 오픈을 했고 자기가 문제가 있다라는 거를 스스로 인정한 이후에 상담이 진행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물론 상담을 하면서도 주변에 안 알리는 분들도 많이 계세요. 그렇지만 다 오픈을 하라고 저는 권유를 드립니다. 그게 도박 상담의 가장 큰 전제 조건이고 가장 큰 출발입니다. 거짓말을 여태까지 해왔던 거를 여기서 돈 꾸고 또 내가 어디 가서 무엇을 하는가에 대한 그런 동선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숨기고 머리를 잘 이렇게 이용해서 잘 돌려서 자기의 그 도박을 숨겨야 되기 때문에 늘 거짓말 속에서 살아갑니다. 거짓말을 하고 또 그 거짓말이 낳고 하다 보니까 그 스트레스가 말도 못하다고요. 그래서 거짓말이 하나가 뭐 어떤 단초가 발견이 됐다고 한다면 가족분들이 주의 깊게 보셔야 됩니다. 예를 들면 친구들이랑 어디 놀러 가기로 했는데 그 친구분들하고 연락을 해봤더니 그러니까 자기의 배우자의 친구분이 친구들이랑 놀러 가기로 했는데 그게 놀러 간 게 아니고 그날 카지노에서 밤을 샜다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그런 거짓말이 그렇게 계속적으로 이렇게 연달아서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단초들을 한번 잘 살펴보시면 그분들의 행동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계속 말씀드리다 보니까 무슨 형사가 뒷조사하는 것 같이 그런 느낌이 드는데요. 절대 그런 건 아니고 도박 중독자분들이 평상시에 겪는 여러 가지 행동의 또 무드의 변화를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거는 뭐 도박을 하게 되면 당연히 돈을 잃고 또 돈을 물론 내가 돈이 은행 구자에 뭐 수십만 불이 있어서 그걸 쓴다. 아무도 모르는 비자금이 있다. 그러면은 그렇게 되겠지만 대부분 그렇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돈이 어떤 형태든지 간에 흐름이 이상한 흐름이 발견이 됩니다. 아주 뭐 간단한 거지만 그 돈이 빠져나가고 또 돈이 메꿔지고 또 누구한테 빌려고 오는 어쨌든 간에 돈이 거기에 있어도 돈의 흐름이 너무나 이상하게 이렇게 뒤죽박죽으로 엉켜 있는 상황을 발견하시게 되면 이것은 도박의 징후가 있구나라고 이해하셔도 될 것 같아요. 은행 구자에서 돈이 빠져나가는 건 물론이고 그 다음에 비싼 물건들 집에 있는 비싼 뭐 명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귀금속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갑자기 없어지고 그리고 월급도 늘 이렇게 안정적으로 받던 사람이 갑자기 돈을 빌리러 다닌다든지 친구들한테 돈을 빌리러 다닌다든지 그다음에 대출을 받는다든지 그리고 은행에 가서 그런 오버드래프트 그러니까 조금 이렇게 한도 대출 한도를 늘리려든지 이런 것들의 행동들이 나타난다면 한번 의심을 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극단적으로는 공과금을 밀리는 경우가 있죠. 공과금도 못 낼 정도로 돈으로 도박을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리고 이런 분들은 정말 안 계시겠지만 음식 살 돈이 없을 정도로 도박을 하시는 분들 계십니다. 예, 그런 분들이 안 계셔야 되겠지만 아이들이 있는 집에 음식이 떨어질 정도로 도박에 빠지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자, 감정적인 거, 그 다음에 재정적인 걸 봤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시간 관련한 여러 가지 징후들입니다. 당연히 도박에 시간이 많이 할애가 되기 때문에 자기가 평상시에 하던 여러 가지 가족 간의 활동이라든지 일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영향을 받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거짓말을 해서 자기가 도박하러 가야 되기 때문에 예를 들면 장을 보러 가는데 뭐장 보고 슈퍼마켓이나 이런 데 가서 1시간이면 되는데 3시간, 4시간을 장을 보고 왔다. 그러면 동네 TV나 바나 이런 데서 포켓모신을 하고 왔을 수도 있는 겁니다. 예. 지금 전부 다 의심의 눈초리로 보면서 그것을 파악해야 되는 그 하나하나의 어떤 그 사례들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그리고 또 직장에서는 자꾸 병가나 휴가를 이렇게 내서 이제 도박을 하러 그 시간에 이렇게 그걸 모았다가 또 가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예, 지금 이제 두 번째 질문이 이제 왔습니다. 그래서 이번 두 번째 퀘스천도 답변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전부 다 참여해 주셨습니다. 예. 자, 그러면 계속해서 이어나가겠습니다. 자, 지금까지는 도박 중독으로 진행되고 계신 분들, 가족분들, 친구분들의 여러 가지 이상 징후, 얼리 사인들을 봤습니다. 그러면 그거 좀 정리해서 이제는 어떻게 우리가 도와줄 수 있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에 말씀드린 대로 도박의 행동은 숨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도박 중독이 상당 부분 진행되기까지 모르고 계신 배우자분들 상당히 많습니다. 그만큼 도박 중독에 계신 분들은 정말 머리를 많이 쓰고 거짓말에 거짓말을 잘 이어나갑니다. 그래서 그 도박 중독을 감지하지 못하고 진행이 됐다고 하더라도 스스로 가족분들이 자책하지 마십시오. 자책하지 마시고 그게 발견이 되고 숨기려고 하시는 분들을 찾아내는 거는 정말 어렵거든요. 그런데 문제가 드러나게 되면 그때부터는 신속하게 대처를 하셔야 됩니다. 그 대처 방법은 계속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도박 중독자분들한테 제가 오시면은 꼭 말씀드리는 게 있어요. 예, 정말 고생하셨다고 제가 말씀드립니다. 도박의 문제를 우리 사회적인 어떤 시각으로 그 잣대로 판단을 하면 윤리적인 문제, 또 어떤 도덕적인 문제로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잣대를 들이대기 쉽습니다. 그런데 도박 중독은 특별히 어떤 문제가 있고 도덕적으로, 종교적으로 아니면 행동적으로 문제가 있는 분이 도박 중독으로 빠지는 건 아닙니다. 누구나 다 도박의 문제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그 자기가 끊고 싶어도 안 되는 그런 충동을 못 이기고 도박을 한 거에 대해서 비난을 하고 그리고 그분들을 배척을 하고 그러면 그분들은 갈 곳이 없습니다. 자, 문제가 드러났으면 그분들을 이해를 하고 같이 문제를 풀어갈 수 있도록 대화를 시작을 하셔야 됩니다. 더 이상 숨기지 말고 도박을 설령 문제가 드러난 이후에 했다고 하더라도 아, 실망하고 또 비난하고 그렇게 하시기보다는 그 다음 단계의 스텝을 생각을 하시고 다음 단계의 계획을 세우시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 가지 안전장치를 이렇게 마련하는 거에 대한 얘기는 또 뒷부분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실망하시고 좌절하시고 그리고 비난하시고 그렇게 되면 관계가 악화돼서 도박하시는 분들이 점점 더 숨기고 그리고 또 그것을 은밀한 곳으로 자꾸 숨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일단 양지로 나왔다. 그러면 그 양지로 나오신 분과 가족과 친구가 다 같이 팀이 돼서 도박 문제에 대해서 함께 노력하고 대책을 세우고 그리고 더 안전하게 우리 가족, 우리 친구 관계 이런 것들이 잘 이렇게 복원될 수 있도록 격려하고 도와야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도박에 중독에 빠진 분들을 마냥 기다릴 수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어떨 때는 단호하게 원칙을 정하고 그 원칙을 따르도록 격려하고 또 이끌고 나가고 예, 굉장히 어렵고 지난한 과정이지만 반드시 도박 중독의 문제 반드시 해결할 수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해결이라는 것은 근원적인 문제를 완전히 없애는 것은 아닙니다. 해결이라는 측면이 여러 가지 다각도로 해석이 될 수가 있는데 예, 도박의 문제는 관리하는 것이지 도박 중독의 문제를 원천적으로 없애고 치료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도박 중독자가 주변에 있는 5명에서 10명의 가족, 친지, 친구들을 영향을 미친다고 합니다. 물론 다 부정적인 영향이겠죠. 그리고 도박은 다른 중독과 다르게 돈이 결부가 되기 때문에 약물 중독, 알코올 중독, 니코틴 중독, 뭐 여러 종류의 중독이 자기 몸, 물론 약물 중독인 경우에 마약을 사는데 드는 비용이 비싸긴 하지만 이 도박하고는 비교할 바가 안 됩니다. 도박은 집안의 전 재산을 날릴 수 있는 위험성이 아주 높은 중독이기 때문에 이 도박의 문제가 그간에 발생을 해서 예를 들면 10만 불의 도박 빚이 생겨가지고 손해를 봤다. 그 10만 불이 100만 불까지도 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10만 불로 막는 게 오히려 더 안전하고 그 10만 불로 문제를 잘 해결하고 관리를 하는 게 더 현명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도박의 문제를 우리가 표현하는 거리 gambling harm minimization이라고 해서 도박의 해악을 줄이는 거, 관리하는 거 이것이 지금의 도박 중독 상담의 어떤 한 방향입니다. 예전에는 무조건 고칠 수 있다. 의지로 고칠 수 있다. 그리고 무조건 기다려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지금은 그 방향이 많이 바뀌었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자, 아까도 이제 말씀드렸지만 도박 중독자들이 느끼는 이제 감정을 좀 정리를 다시 한 겁니다. 가장 도박의 문제가 자기 컨트롤이 안 되고 가족들 다 알게 되고 눈을 떠보니까 엄청난 재산상의 손해가 입혀졌다라고 판단하는 순간 정말 자책을 하고 그리고 자기가 무기력하게 느껴집니다. 그리고 너무나 부끄럽고 그렇기 때문에 그 감정을 이기기 위해서 또 이렇게 더 안 좋은 방향으로 자기 자신을 이렇게 몰아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대표적인 경우가 이제 폭력적으로 나오는 경우가 있죠. 예, 자기의 잘못이지만 그것을 수용하지 않고 가족들한테 폭력을 휘두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 자, 이런 가정적인 문제, 자기 개인적인 문제 이런 것들 떠나서 이게 이제 점차적으로 어떤 질병으로 발전이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예, 사회적으로 고립이 되고 돈 못 갚고 친구들하고 관계에 있어서 도박 중독자로 낙인 찍히고 그러면 이게 어디 가서 설 곳이 없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점점 디프레션이나 우울증이나 불안 증세로 빠지게 되고 또 수면 문제도 생기고 또 사회생활도 좀 어렵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예. 자, 아까 이제 살펴본 부분 다시 또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예, 재정적인 영향은 뭐 이루 말할 수가 없죠. 예. 제가 그 도박이 이렇게 한번 통제가 됐다고 해서 안심할 수 없는 게 예전에 이제 한국분은 아니고 여기 이 나라 키이분인데
이제 본인이 나와서 얘기를 하는 거를 들었는데, 자기가 20대 때 굉장히 도박으로 많이 돈도 손해를 봤고, 20대, 30대 때 프로페셔널 필드에서 일하는 분이셨어요. 그런데 2, 30년 동안 진짜 도박을 완전히 끊었다고 생각을 했는데, 어느 한순간에 도박에 다시 릴랩스라고 하는데 그게 재발이 돼서 일주일 사이에 정말 자기의 거의 전 재산을 잃었다 이런 얘기를 말씀하시는 걸 제가 들었어요. 예. 그만큼 도박이라는 것이 이 재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은 전 일생에 거쳐서 이렇게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만약에 그분이 그런 부분에서 미리 사전에 자기를 믿지 않고 여러 가지 안전장치를 해놨다고 한다면 그 정도까지 손해를 보지는 않았겠죠. 그래서 너무 자신을 믿고 도박을 끊었다고 한다고 하더라도 끊은 게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자기 자신에 대한 그 자만을 하게 되는 경우에 다시금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재정적인 영향은 그만큼 한 번으로 인한 큰 손해가 입혀질 수도 있다는 거. 그거를 저는 항상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은 조금 제가 좀 더 설명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도박 중독자의 자녀분들, 나중에 성장해서 도박 중독자로 갈 확률이 훨씬 높다고 하죠. 연구 결과에 따르면 한 서너 배가 높다고 한다고 합니다. 부모님이 아버지가 엄마가 도박 중독으로 해서 많은 고통을 겪고 어려서 성장해서 그게 정말 뼈에 사무치는 그런 아픔이 됐지만 어느새 성인이 돼서 자기가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도박으로 빠지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거죠. 도박을 어렸을 때부터 도박의 폐해를 목격하고 엄마 아버지가 싸우는 것을 보면서 가정이 안전하지 않다고 느끼는 그런 어린이가 된 거죠. 그리고 사람들을 믿지 못하는 겁니다. 관계에서 사람들을 믿지 못하면 건강한 관계 형성이 되기 어렵겠죠. 그래서 외톨이로 되는 아이들, 그리고 만성적인 우울감과 불안, 그 다음에 화나고 이런 감정들이 울분들이 도박 중독자들 자녀에서 많이 비춰집니다. 그래서 도박 중독의 문제가 이렇게 수면 위에 올라왔고 그리고 또 이제 상담을 통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하는 경우에 자녀들의 상담도 같이 병행을 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자녀들이 이렇게 상처받은 마음들을 위로를 받고 또 다시 가정이 안전하게 됐다. 그리고 내가 지금 있는 곳이 안전한 공간이다라는 그런 그 확신을 심어줘야 됩니다. 음, 그렇게 하는 과정 속에서 건강한 가족 관계가 다시 이렇게 재생이 될 수가 있겠죠. 자, 이거는 지금 잘못되어 있는 슬라이드인데 한국 스타일의 게임 고스톱을 얘기를 한 분인데 이게 차이니즈 버전으로 이게 지금 제가 만든 게 아니라서 예, 어떤 한 분이 그 이제 한국에서의 경험을 저희한테 이제 나눠주셨는데 우리 명절 때 고스톱 많이 치잖아요. 뭐 점에 10, 뭐 점에 100원 뭐 이렇게 쓰는데 이분은 자기 아버님이 이렇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영화에서 말하는 타짜셨대요. 그래서 각 지방을 돌아다니면서 고스톱이나 그런 여러 가지 그뭐 섰다나 뭐 이런 것들을 화투로 하는 도박에 빠져서 폭력도 많이 당하셨고 또 집안의 재산도 많이 날리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하고 이렇게 쉐어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저뭐 익명으로 그분의 스토리를 저희가 이렇게 들어서 소개를 해드린 겁니다. 예. 그리고 이 내용은 말레이시안 분이신데 아주 유복한 가정에서 자라나신 분인데 아버님이
갑자기 어느 한순간에 도박에 빠져서 굉장히 성공적인 그 비즈니스를 운영하시던 분인데 비즈니스 다 팔고 가족이 뿔뿔이 흩어져서 어린 시절에 너무 불우한 그런 환경에서 자랐다고 그 자기의 그 어린 시절을 회고하면서 이제 얘기를 들려주셨어요. 그래서 아주 어린 시절에 짧았던 그 시절에 그분의 삶 이렇게 사진을 보여줬는데 굉장히 부유하게 정말 그 시절에 에, 부유한 모습들이 보이는데 그 이후에 10대 때, 20대 때는 정말 가족들이 다 뿔뿔이 흩어져서 정말 재정적으로 또 정서적으로 너무 힘든 시간을 겪었다 이런 얘기를 해주시면서 예, 저희한테 내용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예, 음, 예, 지금 뭐 챗 한 분이 많이 지금 아마 일찍 나가셔야 돼가지고 오늘 많이 배웠습니다 이렇게 해주셨네요. 예, 감사합니다. 예, 자 이제 조금 이제 몇 분 안 남았는데 이제 정리를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자, 아까 이제 여러 가지 이상 징후들을 저희가 살펴봤고요. 그러면 예를 들면 남편 아니면 아내가 도박 문제가 이제 발견이 됐습니다. 그래서 많은 재산상의 피해도 있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 건가? 자, 한 가지 조언을 드리면 일단 대화를 시작을 하셔야 돼요. 물론 당연히 대화를 하시겠죠. 울분에서 산 대화도 하시겠고, 그 다음에 비난도 하실 거고, 예. 사람 다 그 마음은 다 똑같기 때문에 화가 나는 거를 어떻게 그 참을 수가 있겠어요. 그렇지만 도박이 어떻게 해서 시작이 됐고 그리고 도박할 때 그 마음과 그 불안한 마음과 그리고 또 도박으로 인해서 사랑하는 가족, 친지들한테 어떤 영향을 주는가에 대해서부터 말씀을 시작하시는 게 첫 번째입니다. 비난하는 마음을 최대한 억제를 시키시고 당신이 지금 도박을 해서 피해를 입혔고 이것이 우리 삶에 어떤 영향을 주는가, 우리 가족에 어떤 영향을 주는가에 대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중점을 두시고 대화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느끼는 건데 상당히 이상적이고 어떻게 그렇게 될 건가. 화가 나 죽겠는데 집안이 지금 다 몇십만 불을 날렸는데 아니면 뭐 그 정도는 아니더라도 몇만 불을 날렸는데 이미 날린 건 날린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더 큰, 그거보다 몇 배 더 큰 아니면 목숨까지도 위험해지는 상황이 올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순간에서 위험성을 제거를 하고 앞으로 닥쳐올 위험을 줄이는 노력을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도박은 고치고 도박은 치료하는 것이 아니라 도박 문제는 관리하고 그리고 늘 신경을 쓰고 같이 풀어나가야 되는 문제입니다. 자, 대화를 하실 때 물론 화는 아시겠지만 일단 배우자분, 가족분들하고 왜 그렇게 힘들었는가? 도박장으로 갈 수밖에 없었던 당신의 마음은 어떤 거였나? 자, 그리고 그 불안과 그 초조함과 그 다음에 공포와 이런 감정들에 대해서 일단 먼저 공감을 하시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당신이 도박으로 인해서 우리가 어떤 영향을 받고 아이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친구들이 그걸로 인해서 얼마나 힘든 시간을 갖게 되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심스럽게 넓혀 가시는 겁니다. 그리고 반드시 상담을 권유하십시오. 상담을 시작하면 피해는 많이 줄어듭니다. 상담이 진행되지 않고 자 이제 들켰어요. 그러면 이제 내가 잘할게 안 할게 날 믿어줘. 절대로 그거는 그렇게 일이 진행이 안 됩니다. 예. 도박의 문제를 오픈하는 것이 가장 첫 번째 스텝입니다.
내가 내 문제를, 내 안에 있는 도박의 충동을 내가 잘 관리하지 못한다는 것을 인정하는 게 첫 번째 순서입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설득을 하시고 좀 시간이 걸리시더라도 상담을 시작을 하시도록 꼭 권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뭐 뭐든 마찬가지겠죠. 어, 아무리 노력을 하고 주변에 통제를 한다고 해도 자기 자신이 바뀌지 않으면 절대로 도박 문제 관리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먼저 행동에 나서야지 문제가 잘 원만하게 해결된다는 거, 이거를 본인 스스로도 잘 인식할 수 있도록 주변에서 격려를 많이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주변의 가족분들도 본인이 느꼈던 그런 황당함, 그다음에 분노, 좌절 이런 것들을 이렇게 얘기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도박 상담은 도박 당사자뿐만 아니라 가족의 상담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저희가 평균적으로 보면 도박 중독자 분들뿐만 아니라 가족분들의 상담이 반반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느꼈던 그 감정에 대한 그 돌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항상 권유를 합니다. 결국은 도박 문제로 인한 상담은 가족 전체의 상담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항상 우리가 강조하는 거, 자기의 일상을 챙기라는 겁니다. 그래서 도박 문제가 불거졌고 또 상담이 시작되면 자기의 일상을 빨리 회복시키는 그런 노력들, 지금 잠자는 거, 먹는 거, 그다음에 운동하는 거, 그다음에 여러 가지 건강한 어떤 취미 이런 것들이 잘 밸런스가 유지가 돼서 자기가 이렇게 도박 충동에 빠지지 않는 그런 자기의 자신의 어떤 내적 힘을 기르는 것이 제일 중요하겠죠. 그래서 잠 잘 자는 게 정말 제일 중요하죠. 밥 잘 먹고 잠자는 거. 그래서 잠의 어떤 건강한 패턴을 잘 만드는 거 중요합니다. 그 부분은 좀 더 깊숙하게 다뤄야 되는 주제이기 때문에 오늘은 이 정도까지만 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운동, 가벼운 운동 너무나 중요하고요. 그리고 자기가 정말 즐길 수 있고 편안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취미 활동들, 트레킹도 좋고, 낚시도 좋고, 운동, 골프도 좋고, 다른 사람들하고 계속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어떤 그런 모임 같은 것도 좋겠죠. 자, 이 부분은 현실적인 부분입니다. 도박의 문제가 이제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상담을 시작을 하고 서로 다 같이 노력을 합니다. 그러면 가장 중요하게 우리가 봐야 될 부분이 뭘까요? 돈입니다. 예. 도박이 문제가 발생돼서 상담을 오시는 분도 돈이 빚이 얼마인지 전체 100% 밝히시는 분들 거의 없어요. 예. 아내한테 아니면 남편한테 어, 전체 금액에 제가 볼 때는 한 반 정도만 알리시는 것 같아요. 예. 근데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고 제가 꼭 말씀을 드리거든요. 돈 다 밝히셔야 돼요. 조금이라도 내가 숨기는 부분이 있으면 그 돈 때문에 또 다른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내가 돈에 대한 컨트롤을 이렇게 내려놓기가 쉽지가 않아요. 가장 이상적인 것은 카드나 자기가 돈 결제할 수 있는 것들을 배우자한테 맡기는 게 가장 안전합니다. 자기가 자기의 감정을 통제를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제가 편하게 말씀드립니다. 그냥 용돈 받아서 쓰십시오. 돈 있으면 견물생심이기 때문에 생각이 납니다. 지나가다가 50불 있으면 그냥 쓰게 됩니다. 들어가서 한번 땡기고 싶습니다. 돈이 없는 게 최고입니다. 그러면 인생 무슨 낙으로 사냐 이렇게 저한테 막 항의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예, 당분간은 돈 없이 지내시는 거에 익숙해지셔야 됩니다. 이렇게 제가 조언을 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쭉 말씀드린 여러 가지 뭐 예산이라든지 카드 사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은 부부 관계나 친구 관계에 있어서 충분히 이렇게 계획을 세우면서 의논하시면서 해법을 찾으실 수 있을 거예요.
자, 말씀드린 대로 도움을 청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예, 그래서 먼저 대화를 나누시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화를 나누시고 영향에 대해서 한번 충분히 검토를 하시고 살펴보시고 그 다음에 반드시 도움을 청하시도록 권유를 하시고 상담을 청하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 또 지금 채팅이 나왔는데요. 예, 제가 지금 중간에 질문이 있어서 지금 읽어드리겠습니다. 전업 주식 투자를 하고 있다면 도박 중독으로 봐야 할까요? 예, 투자 자신은 전혀 동의하지 않는 듯한 한데, 예, 이 부분은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전업 투자를 하시는 분들 한국에 많이 계시죠. 예, 자기가 뭐 장기적인 투자 전략을 가지고 돈을 투자를 한다. 그런 분들, 예, 도박이라고 항변을 도박이 아니라고 항변을 하시겠죠. 그렇지만 현실적으로는 이게 도박이라고 저희가 분류를 합니다. 특히 단타 매매, 단기 환, 그러니까 익스체인지 레이트를 가지고 하는 이런 것들이 이렇게 결부가 되는 경우에는 위험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하루에도 막 이렇게 돈의 그 흐름이 막 엄청나게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그거는 뭐 당연히 도박으로 볼 수 있는 거고요. 예를 들면 자기가 확고한 투자 계획을 가지고 있어 위험성을 여러 가지 분산시키면서 투자를 한다고 한다면 그거를 도박으로 이렇게 치부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죠. 이거는 뭐 딱 잘라서 얘기를 할 수는 없지만 도박의 형태를 보이는 주식 투자 형태가 상당히 많다라는 거. 그리고 그 경우는 도박의 중독에 준하는 여러 가지 그 대처를 해야 된다는 것을 좀 조언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이 정도 손에서 말씀을 드리고요. 예. 자, 저희 아시안 패밀리 서비스는 그 뉴질랜드의 유일한 아시안 갬블링 도박 중독 상담 서비스입니다. 그래서 설립된 지 지금 이제 20년이 넘은 기관이고요. 또 8개국어로 아시안 8개국어로 상담이 가능합니다. 지금 현재 한국분은 지금 상담사분이 저를 포함해서 3분이 계시고요. 그래서 지역별로 또 이렇게 편의성을 저희가 배려를 해서 상담을 할 수가 있으니까 언제든지 편안한 마음으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예, 본인 당사자도 좋고 가족분들도 좋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대로 첫 번째 스텝을 잘 밟으셔야지 앞으로 벌어지는 여러 가지 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도박을 이번에 딱 고쳐야 된다. 내가 치료를 한다. 이런 트리트먼트의 그런 개념을 생각하지 마시고 이제 앞으로 내가 잘 관리하면서 살아야 된다. 마치 당뇨병 가지고 계신 분들이 인슐린 주사나 약을 맞듯이 내 안에 이런 성향이 있고 내가 도박을 하는 그 성향이 위험성을 감수하는 어떤 그런 모험가적인 그런 성향도 있고 자라면서 성장 배경에 어떤 영향이 있을 수도 있고 또 사회적인 심리적인 여러 가지 영향 때문에 내가 다른 사람보다 조금 더 위험성이 더 높고 취약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마음이 편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도박을 하지 않는 거는 어떤 사람은 그런 도파민이 발생될 때 몸에서 느끼는 여러 가지 반응들이 불쾌하게 느껴지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불안하고 그렇기 때문에 사람마다 다 다른 겁니다. 그래서 도박 문제가 나한테 조금이라도 발생할 어떤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 자기를 들여다보시고 도움을 청하시면 됩니다. 도움을 청하시면 얼마든지 관리 가능합니다. 예. 자, 지금 저희가 이런 에딕션에 관련한 여러 가지 중도에 관한 것들, 그 다음에 감정적인 스트레스에 관한 어떤 도움의 책자를 지금 만들었고요. 이제 앞으로 한국어로 번역된 것을 커뮤니티에 배포할 생각입니다. 예, 그리고 저희 웹사이트가 이렇게 아시안 패밀리 서비스.nz인데 웹사이트 이렇게 들어오시면은 이렇게 리퍼럴을 하실 수 있고요. 아니면 그냥 전화로 0800-862-3415 하시면 언제든지 한국어 상담이 가능하니까 전화로 주시는 게 제일 편할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 우리 이밸류에이션 퀘스천이 있습니다. 네. 이제 거의 이제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예. 혹시 뭐 질문 사항이 있으시면 문자로 지금 예, 하나가 돌아왔습니다. 어느 분이 지금 또 질문을 주셨는데요. 로또를 사는 행위는 도박으로 간지 않고 뭔가 도네이션에 가깝다고 사람들이 느끼는 것 같습니다. 로또 광고 및 당첨 후기에 매스컴에서 많이 달아지는 거 이런 것도 사실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홍보를 하셔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또 의견 주셨습니다. 아유, 감사드립니다. 예, 맞습니다. 이게 로또가 사실 생각보다 아까 도표에서도 보셨지만 상당히 많은 포션을 차지하고 있어요. 그리고 로또를 사는 행위는 뭔가 좀 어떤 좋은 목적으로 쓰는, 그러니까 로또를 통해서 로또에서 나오는 수익금이 커뮤니티에 돈이 많이 배분이 되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로또는 한 번 사고 티켓으로 말기 때문에 매일 가서 그 자리에서 돈이 계속 이렇게 쌓이게 올라가는 어떤 체이스 베팅이라 하는 이런 것들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 때문에 로또를 좀 위험성을 조금 이렇게 간과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그리고 또 자책감이 좀 덜하죠. 돈을 사서 로또를 사고 그러니까 매주 사서 반복적으로 산다면 그거는 분명히 그 부분에 대해서도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또 주변의 분들도 함께 이렇게 대화를 나누고 상담을 받으시는 거 좋을 것 같아요. 예. 물론 상대적으로 로또가 이렇게 갬블링의 도박의 어떤 해악은 다른 거에 비해서 분명히 작은 건 사실입니다. 예, 그렇지만 그것도 반복적인 행동으로 또 조건적으로 중독으로 갈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충분히 있고 또 실제로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상담을 받으시는 분들 중에서 물론 뭐 이렇게 흔한 케이스는 아니지만 예, 그런 면에서 저희도 로또에 대한 그런 좀 이렇게 홍보에 대해서도 한번 신경을 쓰고 또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또 한 분, 예. 예, 좋은 강의 감사드립니다. 다음 주도 기대하겠습니다.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예, 또 이렇게 좋은 의견들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지난주에는 제가 처음 하고 또 여러 가지 미흡한 점이 많았는데 오늘도 막 많이 떨린 거는 맞습니다. 근데 이렇게 또 피드백을 해주시니까 좀 더 재밌게 이렇게 좀 마음을 좀 이렇게 편안하게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 늦은 시간 이렇게 귀한 시간 내주셔서 참여해 주신 분들께 감사드리고요. 예, 그리고 늘 건강하시고 우리 뉴질랜드 행복한 교민 사회를 위해서 다 같이 이렇게 서로 격려하면서 살아가시기를 제가 기원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오늘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